오래된 호텔을 인수를 했지만 건물의 가치는 올라갔죠. 왜냐면 1층에 편의점 형태로 있는 것보다 저희 카페네, 관광지 같은 경우는 커피 가격도 비싸잖아요. 이제 거기는 뭐 1,900원, 뭐 2,000원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잔 받아보면서 드시고 가시기에도 좋고, 원재료를 넣고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뭐 이런, 그게 다예요. 이제 그런데 다만 신경 쓰이는 것들이 있다. 무인 카페를 창업하는 거와 샵인샵을 창업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인 카페를 창업을 하는 건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맞는 비즈니스. 노동 강도는 낮지만 뭔가 내가 소일거리를 하고 싶고 공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아지트도 만들고 싶고 노후 건물을 좀 예쁘게도 꾸미고 싶고 이런 분들한테 맞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샵인샵 비즈니스를 추천드려요. 샵인샵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편의시설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인데, 헬스장이라던가 볼링장, 그 지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볍게 기계를 투자를 해서 들어가면 일정 수익이 나옵니다. 뭐 100만 원 이상은 저는 평균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볼링장 같은 경우에 안내 데스크가 있죠. 당구장 같은 경우도 안내 데스크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봐줄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쁘고 내 시간이 없는데 뭐 기계가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고객이 컴플레인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가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연세 있으신 분들, 깔끔하게 해놓고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무인 카페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샵인샵으로 한번 해보고 이게 나한테 잘 맞는지 그렇게 확인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이렇게 추천드려요. 샵인샵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공단 같은데 직원들 이용하는 편의시설로 하고 싶은데 카페를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골이에요. 무인 편의점이랑 이제 저희 무인 카페랑 같이 하고 계신데 무인 카페 수익이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바바라코코 무인 카페의 수익률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은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일 가서 물건을 받아서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바라코코 무인 카페는 원재료 채워놓고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편의점 일을 보러 가는데 수익률은 무인 카페가 훨씬 좋은 거죠. 그 카페가 있는 것과 카페가 없는 거는 공간이 주는 힘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헬스장만 있었을 때는 운동만 하고 가야 돼. 근데 헬스장 옆에 카페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헬스장을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영업 장소가 되기도 하고 예쁜 혹은 깔끔한 영업 장소가 생기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카페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저희한테 초반에 프랑스에 유학하신 분이었는데, 공예하시던 분이었는데 카페를 하시고 싶으셔서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했고 메뉴를 세팅해서 오픈을 하셨어요. 물론 거기도 핫플이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잘 됐는데, 이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예하실 예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카페업이 식상해지신 거죠. 시들시들. 왜냐면 본업이 예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무인 카페로 전환을 하시고 본인이 하는 도자기 공예에 더 집중을 하셨는데, 무인 카페가 아직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업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온전히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나한테 한정된 그 시간이라는 자원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카페에 대한 기대 수익은 낮아지겠지만 본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지잖아요. 뭐 그게 이제 삶의 질을 더 올리는 거죠. 카페 폐업률이 높은 거는 제 생각에는 지속하기 힘든 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커피를 계속 내려주고 하는데 이 커피 한 잔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지? 그런 생각을 지속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인 카페를 많이 추천드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시장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제 동일한 좋은 커피를 추출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전제는 좋은 원두를 써야 되고 신선한 원두를 써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노동의 강도가 확 떨어집니다. 무인 카페를 했을 경우에는.
가치도 올라가고 세를 놓기도 월세 놓기도 이제 쉬워지죠. 건물이 깔끔하고 이러면 잘 빠지죠. 아무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천 해변점 저희 점주님은 오래된 호텔을 인수를 하셨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되면 낡고 매력이 없어요. 거기도 이제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되게 지저분하고 이제 막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무인 카페를 이제 오픈을 해드렸는데 잘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지금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오래된 호텔을 인수를 했지만 건물의 가치는 올라갔죠. 왜냐면 1층에 편의점 형태로 있는 것보다 저희 카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용하기도 하고,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커피 가격도 비싸잖아요. 이제 거기는 뭐 1,900원, 뭐 2,000원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 잔 받아보면서 드시고 가시기에도 좋고, 그래서 대천 해변점에 바바라 코코 봤어요. 어떻게 직접 운영을 해요? 이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가맹 점주님이세요. 이제 공간이 주는 힘 중에 카페와 무인 카페는 저는 경쟁 상대라고 보지 않는 게, 유인 카페를 가는 분은 유인 카페를 가지, 카페가 없으니까 무인 카페 가야지, 이런 경우는 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저한테 무인 카페 창업을 하시려고 하면서 메가커피 들어온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메가커피는 경쟁이 안 됩니다. 이제 그거는 노동 집약적으로 바리스타를 많이 두고 인건비를 많이 쓰고 매출이 큰 데예요. 근데 이제 무인 카페는 나의 공간을 활용해서 작게나마 작은 이익을 얻는 정도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대치가 너무 크면은 사실 안 되고, 돈을 벌겠다 하면은 메가커피에서 이렇게 손목 나갈 정도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벌리는 거고, 카페를 생각을 했을 때 무인 카페는 내가 노동을 많이 들이지 않고 내 장사를 하겠어, 내 노후된 건물을 예쁘게 꾸미겠어, 근데 임차인이 없네, 월세가 안 나가,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비즈니스라고 보셔야 돼요.